네, 오늘 만나볼 분은 고 이재현 군의 어머니 송혜진 씨인데요.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고 이재현 군 기억을 하시겠죠? 참사 트라우마로 고통을 겪다가 지난해 12월에 극단적 선택을 했던 159번째 희생자가 바로 고 이재현 군이었는데요. 그 어머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. 나와 계시죠? 예, 안녕하세요. 예, 어머니 어떻게 보내셨어요, 그동안? 아, 사실 뭐 이렇게 아이가 없는 상황이 놓여 있다 보니까 음, 모든 게 다 어떻게 보면 낯선 세상에 이렇게 떨어뜨려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예. 하루가 하루하루가 이렇게 지내는 게 쉽지는 않아요. 그러시죠. 네. 아드님 생각날 때마다 어떻게 하세요, 어머니? 어, 생각나고 너무 보고 싶을 때는 사실 방법이 없어서 음, 계속 이제 뭐 기운이 없어서 누워 있다가 보면은 또 너무 힘들 때는 아이가 꿈에서 나와 주더라고요. 꿈에 자주 나타나요? 자주는 아닌데 제가 그렇게 많이 힘들어할 때만 한 음, 번씩 오는 것 같아요. 어떤 모습으로 와요, 오면은? 많이 웃어도 주고 음, 같이 여행도 가주고 음, 그래서 이 아이도 저를 아직 걱정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. 아마 하늘나라에 있는 재영군이 어머니 걱정해서 꿈에 나타나는 걸 거예요.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. 그러니까 더 꿋꿋하셔야죠, 어머니. 그죠? 네. 네. 근데 네. 이재영군 같은 경우는 좀 다른 희생자와는 좀 이제 그 다른 어떤 이제 희생 케이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, 예, 그러니까 예. 그 극단적 선택을 하기까지의 그 과정이 물론 좀 그때 좀 보도 좀 많이 나오기는 했었는데 얼마나 네.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. 그걸 좀 잠깐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우선 저희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살아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처음엔 감사한 느낌이 많이 들었고, 네, 어떻게든 이제 이 아이 치료 회복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뭐 뭐든지 다 찾아서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었는데, 음, 사실 지금 시점에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아이가 겪었을 어떤 그런 혼란이나 극심한 상심감이나 이런 거를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저한테도 과연 있었을까? 뭐 사회에서도 또 이런 아이, 특히 이렇게 청소년기 아이들은 또 성인이랑은 다르잖아요. 예, 굉장히 좀 세심한 치료가 필요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쪽에서는 좀 많이 부족했었던 것 같고, 음, 제가 이제 엄마이다 보니까 이 아이를 계속 옆에서 지켜보면은 알 수 있잖아요. 근데 사고 이후에 아이가 이제 주변을 향해서 굉장히 거대한 그런 벽 같은 걸 쌓아두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. 그래서 이 아이랑 그전에는 항상 밝고 웃고 농담하고 얘기하고 이런 게 자연스러웠던 상황이었는데, 네, 네,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저를 잘 보지 않고 아이가 이제 눈이 다른 쪽으로 가 있는 그런 느낌? 아이의 마음이 이제 닫아두는 그 닫혀진 그런 느낌 같은 걸 많이 받았어요. 그때 이제 제가 좀 기억이 나는 게 그 재영군에 대한 2차 가해성 댓글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이제 네. 상처가 많이 컸던 거죠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저한테 호소하기도 했었는데, 예, 그거를 자기 나름대로도 이제 일일이 다 보면은 힘드니까 좀 거리를 두려고 했던 것도 같아요. 왜냐면 집에서 그런 뉴스나 이런 게 나오면 자기 앞에서는 이런 뉴스 안 나오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도 했었는데, 이 아이 핸드폰을 제가 가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제 자기 친구들 비롯해서 이제 다른 희생자분들을 이제 그 장소에 왜 갔는지 이런 거에 대한 비난하는 그런 글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억울함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억울함을 자기 뭐 SNS 댓글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기도 했고 보니까 상당히 많이 답답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고 있어요. 그때 심리 지원도 제대로 안 됐던 거잖아요, 그때.
심리 지원을 제가 이제 외래로 이 아이를 대학병원 진료를 받기는 했었는데 지금 상황을 봐도 그거는 적절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. 좀 더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어떤 치료자와 이 재현이와의 어떤 관계나 이런 거를 좀 재현이가 마음을 터놓으려면 그런 상담 시간이나 이런 게 좀 확보될 수 있는 기관이어야 맞을 것 같은데. 그러게요. 네. 근데 제 나름대로는 알아본다고 계속 알아봤었는데 이게 제 시점에 또 빨리빨리 예약이 안 되더라고요. 그렇죠. 뭐 어머니께서는 어찌 보면 다시 떠올리기 싫은 기억일지도 모르겠지만 바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때 한덕수 총리가 그 한마디 한 게 이제 상당히 논란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. 예. 생각이 좀 더 굳건하고 치료를 받겠다 좀 이런 생각들이 강했으면 좋지 않았을까. 그때 어머니께서 분노하셨던 이걸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뉴스를 통해서 좀 접했던 것 같은데 뭐 그 뒤에 뭐 이렇다 저렇다 총리실에서 연락 온 것도 없었죠. 그런 건 없었죠. 예. 그때 그러니까 총리가 이런 얘기했다는 얘기 전에 듣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, 어머니? 제가 그때는 장례 중이었거든요. 재현이 장례 중에 그런 뉴스 기사를 봤었는데 네. 사실 뭐 저의 생각은 중요한 건 아니고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살려고 노력은 많이 했거든요. 네.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일상적으로 똑같이 학교도 다니고 뭐 운동한다고 안 가던 헬스클럽도 다니면서 이래저래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본인 나름대로는 굉장히 노력한 아이였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발언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. 그렇게 살려고 참 그렇게 필사적으로 노력을 했었는데 그죠? 과정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저 무심한 척 한마디 던지는 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그걸 모르는 거잖아요. 맞아요. 근데 그게 이제 주변에 있는 뭐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가해성 뭐 댓글 달고 손가락 지르고 이랬던 거고요. 그러니까 이게 다른 상황이면은 그런 댓글들이나 이런 반응들에서 적정한 거리를 두고 적당히 무시하고 지낼 수 있는데 그렇죠. 사람이 심리적으로 너무 이제 위축되고 혼란 상황에 빠지면 그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거든요. 그렇죠. 특히나 재현이 같이 어린아이한테는 더 그랬을 것이고. 예. 그렇죠. 뭐. 그러니까 그 참사 현장에서 돌아왔을 때 그때 심리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불안하고 이랬을까라고 조금만 생각을 했다면 어떤 말을 건넸어야 되는지 누구나 그건 알 수 있는 건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. 진짜 세상이. 그죠? 네, 그게 참 안타깝죠. 아이고. 근데 그 서울광장 분향소는 자주 찾으세요, 어머니? 분향소는 예, 뭐 수시로 생각날 때마다 또 힘들 때마다 가게 되는데 이 분향소가 저희한테는 특히 저한테도 그렇고 의미가 있는 게 아이를 있다는 생각에 보이기도 하지만 또 가 있으면 저 같은 이런 유가족 분들이 나와 계시잖아요. 예, 그렇죠. 그러면 이제 저 유가족이 얼마나 또 힘들어서 나왔나 보다 이런 게 눈에 좀 보이잖아요. 그러면 서로 안아주기도 하고 위로도 해주고 그렇죠. 또 이제 분양해 주시는 시민분들도 역시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나마 위안이 되는 장소이기는 해요. 분향소가 중요한 장소이죠, 저희한테는. 그러니까요. 바로 어찌 본다면 그렇게 그러니까 소중한 곳인데 서울시에서는 지금 뭐 대화 중단한다, 그다음에 변상금 뭐 통보했다면서요. 그 소식 듣고 어떠셨어요? 그리고 지금 저희가 분향소 지킴이를 24시간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제 경계나 이런 부분이 좀 더 심해진 것 같아요. 이제 상주하는 경찰 인력이나 이런 부분도 사복 경찰도 더 많아진 것 같고. 그래요? 저희를 이제 사진 찍는 그런 공무원분들도 계속 있고 보니까 요 근래에 유가족들끼리는 그래서 이제 항상 무슨 혹시라도 분향소에 문제가 있으면 달려갈 수 있게끔 24시간 전화기 잘 보고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. 어제 그 야사당이 특별법을 공동 발의를 했거든요.
그런데 뭐 네네. 일부 언론 이런 데서는 이거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어떤 그 법안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비판을 하던데 네네. 이런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? 전혀 사실이 아니거든요. 이 예. 법안 내용을 사실 조금이라도 살펴보면 음. 기존에 있었던 세월호 특별법이나 사참위에서 지시하는 내용, 이제 그 안을 받아들이는 거여서 음. 특별한 내용이 없는데 네. 마치 이게 뭐 거대한 권력이 있는 것 마냥 음. 그렇게 보도하는 거는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보도라고 생각해요. 그래요.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일단 좀 동의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예, 저희가 국민의힘 향해서도 저희는 진심으로 음. 이 특별법이 정쟁화되는 걸 원치 않거든요. 예.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야 모든 국회의원들이 참여하셔서 공동 발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음. 항상 요청의 말씀을 드렸고 간담회든 어떠한 식으로든 좀 저희를 한번 만나달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음. 답이 없으셨거든요. 네. 또 엊그저께 국민의힘 당사 앞에 가서도 저희가 기자회견을 하려고 갔는데 경찰 차벽으로 그 앞을 나갔더라고요. 알겠습니다. 사실 그런 차벽을 보면 이태원 참사 당일날 그런 경찰차가 그 골목길에 한 대만 그렇게 막고 있었어도 사고 안 일어났거든요. 그러니까요. 참 공권력이 어떻게 보면 시민의 안전을 위한 게 아니라 음.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유지를 위한 게 그런 목적으로만 쓰이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. 알겠습니다. 우리 하늘나라에 있을 우리 그 재연군한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. 재현이가 43일간 이제 저희 곁에 있다 갔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을 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. 그래서 그때 이 아이를 정말 제대로 그 마음을 알지 못해도 크게 한번 안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참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엄마 아빠는 서로 잘 의지하면서 잘 버텨나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말 꼭 전해주고 싶어요. 알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번 참사가 역사에 어떻게 기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, 어머니? 예, 우리는 과거 속에서 여러 사회적인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이나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되었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또 이런 참사가 재발이 되는 것이고 또 이런 참사가 재발될수록 책임 있는 자들의 어떤 발언이나 행위들이 보면 갈수록 더 뻔뻔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기억은 반드시 미래에 일어날 참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는 거 시민분들이 좀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아까 잠깐 꿈 이야기를 했는데 네. 하늘나라에 있는 재연군이 엄마 아빠 이제 걱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꿈에 나타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러니까 어머님 꿋꿋하게 이렇게 그 지내시기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. 고맙습니다, 어머님. 예, 감사합니다. 네. 지금까지 고 이재현 군의 어머니 송혜진 씨를 만나봤습니다.